대한민국의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세월 동안 삼국시대부터 조선의 시간을 거쳐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순환을 겪고 왔던 곳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상징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경복궁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 중에서도 경복궁의 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화문의 순환의 역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인 1927년 광화문은 현재의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나 터무니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를 가린다고 하는 게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조선 총독부는 지금의 경복궁 내부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런 총독부의 건물을 광화문이 시야에서 막아버리자 일본은 경복궁의 동문 옆으로 광화문을 옮겨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은 원래 이것의 계획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광화문은 이건이 아닌 전면 철거를 진행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본이 철거의 이유라고 가져왔던 것이 자랑스러운 경복궁의 얼굴을 광화문이 가리고 있으니 이에 이를 철거하여 경복궁을 더 잘 보이게 하자였다는 것인데요. 경복궁의 앞을 조선 총독부가 떡하니 막고 서 있는데 이걸 이유라고 들면서 철거를 진행하려고 한 것을 보며 당시 일본이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의 민예운동가인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사라져가는 조선의 한 건축을 위하여는 글을 발표하면서 역사적으로 광화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예술적인 작품으로서의 광화문에 대한 철거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비록 일본인으로서 이 당시의 조선은 자신들의 식민지였지만 예술가로서의 양심과 철학으로 일본의 문화를 압도하는 조선의 예술적인 건축물과 작품들이 사라지는 것을 눈뜨고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같은 일본인들조차 이에 대한 철거 반대 여론이 일어나며 일본이 이에 대해 눈치를 살살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냈고 결국 눈초리에 시달렸던 일본 정부는 광화문을 동문으로 이전하여 당시에 건축문 위에 광화문을 올려버리는 것으로 해당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발발된 6.25 전쟁으로 인해 당시의 목조 건물이었던 광화문은 모조리 불타버리고 석조 형태의 모형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는데요. 이후 십수년이 흐르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광화문은 1968년이 되어서야 겨우 복원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재건 형태는 이전의 목조 형태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목조처럼 보이는 광화문의 형태였었는데요. 이렇게 1970년 복원된 광화문에서 결국 나무라고는 광화문 이름 세 글자가 적혀있는 현판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전부 철제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포격이나 방화에도 끄떡 없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를 보게 되니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침략과 전쟁 속에 힘겹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하지만 광화문이 복원된 후 우리나라에 방문한 각 나라의 외교단에게 그런 광화문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를 보면서 그들은 당시까지도 준비했었던 그 뒤에 웅하게 펼쳐진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보고는 오히려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돌로 만들어진 광화문이 조선 총독부 건물과 어우러져 우리나라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광화문이 조선 총독부 건물의 일부분으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일제강점기 이후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너무나 가난했던 시기라 조선 총독부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광화문 복원 시 이를 조금이라도 가려보기 위해 원래 광화문이 있던 위치에서 14.5m 정도를 뒤로 벗어나면서까지 이를 위해 노력하기도 해봤지만 결국 그 큰 조선 총독부를 가리기는 불가능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조선 총독부 건물은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가로막는 최악의 일제 상징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한으로 남았던 조선 총독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철거의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미 많은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일제가 이것을 건설했던 당시에도 자신들의 나라가 천년 만년 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활용하여 이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건물 활용도 부분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일제시대의 잔재는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저해왔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광복 50주년을 기점으로 철거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의 건립은 일본의 일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라는 사람에 의해 주도되었는데요. 그는 일본의 조선 강제 합병 전 한국 내 설치되어 있던 통감부의 최고 권력자로 조선의 식민지화에 큰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 일본의 수상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며 조선인들을 탄압해왔고 그런 그를 대변하는 최고의 상징물이 바로 조선 총독부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있어 이 건물이 가지는 치욕과 증오와 상징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에서 철거되고 있지 않은 이 조선 총독부를 보고 있으니 일본에게 있어 총독부의 존재는 한국을 멸시하고 깔보는 상징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매년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관광을 하러 들어왔고 이 조선 총독부를 필수 코스로 관람하여 전쟁에서 패배하며 패망의 길을 걷게 된 일본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이 건물을 보며 치유를 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철거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정부에 연락을 취해 자신들이 고국으로의 이전 비용을 전부 다 낼 테니 조선 총독부의 돌 한 개도 건드리지 말라는 헛소리를 시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전까지 한국에서 알아서 잘 관리해주고 있다고 생각한 조선 총독부가 막상 해체된다고 하니 그제서야 자신들이 책임지고 이것을 옮기겠다 라는 일본의 간교함이 여기서도 이렇게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철면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일본 총무처 장관 에토 다카미는 이런 한국을 향해 우리의 한국 식민 지배는 일본의 자선 활동 기간이었다라며 자신들이 자선 사업을 잘해줘서 한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망언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가볍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저 장관이 한 망언까지 합치면 건국 이래 일본은 한국에게 이런 헛소리를 30번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쳐 놓아야 되겠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의 활용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조차 이런 총독부 철거를 반대하며 표를 치기도 했지만 이는 더 이상 오욕의 역사를 살아온 한국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온갖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계획대로 조선 총독부의 상징과도 같은 첨탑을 시원하게 제거해버리며 이를 폭파하고 해체해버렸습니다. 이날의 철거 장면은 당시 5만여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철거 현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이 역사적인 순간과 함께 했는데요. 첨탑이 제거되고 건물 전체가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줬을 때는 함께 모인 국민 모두가 만세를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민족 정기를 가로막고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위치했던 이러한 조선 총독부가 눈앞에서 시원하게 사라져버리는 장면은 그 어떤 통쾌함보다도 더 크고 깊은 울림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선 총독부가 무너지자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그늘 속에 가려졌던 경복궁의 위엄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후 경복궁의 복원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2006년에는 그동안 조선 총독부를 가리기 위해 잘못된 위치에 재건된 광화문의 위치 또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사를 맞이합니다. 일본은 과거 몇백 년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자신보다 뛰어난 한국을 질투하고 증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식민지배에 성공했던 그 시기 일본은 한국의 모든 전기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일본이 한국보다 못한 민족이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 상상도 못할 핍박을 견뎌가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한국은 이제 멸망했다라고 보도했던 세계의 외신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50년도 안 되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도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도 최소 몇백 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됐던 해안의 기름 유출 사건이 국민들로 이루어진 123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10년도 안 되어 푸른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79로 세계가 무너지고 모두가 힘이 든 지금 이 순간에 두 세계를 놀라게 하는 뛰어난 방역으로 훌륭하게 이를 대처해 오고 있는 것도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 위대한 국민성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제거된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첨탑은 산산조각 난 다른 부분들과는 달리
반대로 이를 원형 그대로 가져와 현재 천안 독립기념관에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아니 일제의 잔재를 왜 전시해 놓냐고요? 괜찮습니다. 산책로 한쪽에 대충 처박아둔 첨탑에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첨탑을 향해 돌을 던지고 발로 차도 그대로 둔다고 하니까요. 참말로 일본에게 맞는 적절한 대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에 없던 역경들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고 싶은 가족들이 있어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안부를 묻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랬듯 국민 모두의 힘으로 이를 다시 극복해내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미래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국민건강정보센터였습니다.